마을에 박부자라 불리는 사내가 살고 있었다.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진 것을 숨기지 않고 내놓을 줄 알아서 붙은 이름이었다.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었고 상을 당한 집이 있으면 말없이 쌀을 보냈다. 누구에게 베풀었는지 따지지도 기억하지도 않았다. 그 박부자의 도움으로 연명하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김서방이었다. 김서방은 일손이 모자라면 아프다 했고 곡식이 떨어지면 굶는다 했다. 박부자는 말없이 도와주었다. 김서방이 술에 취해 빚을 지고 오면 대신 갚아주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김서방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있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해가 바뀌고 박부자 집에 흉사가 났다. 먼 친척에게 사기를 당해 논밭 몇 마지기를 잃은 것이다. 박부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그 소문은 가장 먼저 김서방의 귀로 들어갔다. 그날부터 김서방의 태도가 달라졌다. 마을 우물가에서 누군가 박부자를 이야기하면 김서방이 먼저 나섰다. 그 사람도 결국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요. 나한테 베푼 것도 다 계산이 있었을걸? 사람들은 놀라 서로 얼굴을 보았다. 그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김서방은 박부자 집에 찾아왔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문턱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예전에 나한테 빌려준 쌀 말이오. 그때 이자 계산 안 했지. 박부자는 잠시 김서방을 바라보았다.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그게 이자였느냐? 김서방은 코웃음을 쳤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소. 나도 그동안 체면 다 깎아가며 도움받은 거요. 그 말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하지만 박부자는 화를 내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날 이후 박부자는 더 이상 김서방을 돕지 않았다. 쌀도 말도 시선도 주지 않았다. 마치 그런 사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처음엔 김서방이 비웃었다. 봐라, 역시 박부자도 속이 좁았어.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다. 박부자가 손을 떼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김서방을 외면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박부자를 욕하는 김서방의 말 속에서 모두 자기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다. 겨울이 깊어질 즈음 김서방의 집 문은 굳게 닫혔다. 술집에서도 우물가에서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새벽 박부자는 문 밖에서 인기척을 들었다. 문을 열자 김서방이 눈을 피한 채 서 있었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려다 말고 끝내 고개를 들었다. 그땐 내가 너무 큰 소리를 쳤소. 박부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서방은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다. 그날 이후 다시는 박부자 집 문턱을 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뒤늦게 깨달았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가난해지고 적반하장은 결국 자기 목을 조른다는 것을. 그리고 박부자는 여전히 박부자였다. 베풀되 말하지 않았고 잃었으되 원망하지 않았다. 후속편 적반하장의 끝, 말 없는 심판. 김서방이 박부자 집 문턱을 마지막으로 돌아선 날 이후 마을은 이전과 같으면서도 같지 않았다. 겉으로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논에는 봄물이 들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우물가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김서방의 이름이 오르내릴 때마다 사람들은 말끝을 흐리거나 고개를 돌렸다.
김서방은 그걸 느꼈다. 장터에 나가도 물건을 외상으로 주는 이는 없었고, 술집에서는 잔을 채워주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박 부자에게 한 소리 했다더라 하며 김서방 편을 들어줄 법도 했으나 이번엔 달랐다. 사람들은 이미 보아버렸기 때문이다. 은혜를 은혜라 부르지 않고 베풀물 계산으로 돌려버린 얼굴을. 김서방은 억울했다. 다들 위선자들이야. 나만 솔직했던 거지.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버텼다. 하지만 버틸수록 마을은 더 조용해졌다. 조용함은 비난보다 잔인했다. 여름이 되자 김서방 집 곳간이 텅 비었다. 예전 같으면 박 부자 집 뒤편에 슬쩍 다녀왔을 텐데 그 길로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존심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 자존심이 김서방을 더 깊이 밀어 넣었다. 어느 날 김서방은 술에 취해 우물가에서 소리를 질렀다. 박 부자 그 인간. 착한 척만 했지 속은 더 시커먼 사람이야. 사람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다만 한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그럼에도 넌 그 시커먼 사람 덕에 살아왔지 않느냐. 그 한마디에 김서방은 말을 잃었다. 화낼 힘도 변명할 말도 없었다. 그날 밤 김서방은 처음으로 잠을 설쳤다. 꿈속에서 박 부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등을 돌리고 걸어가고 있었다. 김서방은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가을이 되자 박 부자의 논이 다시 풍년을 맞았다. 하지만 그는 예전처럼 크게 나누지 않았다. 필요한 곳엔 주되 받는 사람의 얼굴을 오래 보았다. 사람들은 그 변화가 차가워진 것이 아니라 선별이 시작된 것임을 알았다. 어느 날 박 부자에게 묻는 이가 있었다. 김서방은 이제 어찌 되는 겁니까? 박 부자는 잠시 하늘을 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다. 이미 벌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은 김서방 귀에까지 전해졌다. 그날 김서방은 처음으로 울었다. 분해서도 억울해서도 아니었다. 자기 말과 행동이 자기 삶을 하나씩 끊어내고 있다는 걸 마침내 알았기 때문이다. 겨울 초입, 김서방은 마을을 떠났다. 누구에게도 인사하지 않았다. 떠나는 날 박 부자 집 앞을 지나쳤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김서방은 한참을 서 있다가 끝내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하지만 마을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적반하장은 상대를 다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발밑을 무너뜨리는 말이라는 것을. 그리고 박 부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말 대신 행동으로 남았고 분노 대신 거리로 남았다. 그 거리 위에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 누군가의 호의를 언제 계산으로 바꾸려 했는지, 언제 은혜를 권리로 착각했는지. 그렇게 김서방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이야기는 오래 남았다. 말 없는 박 부자의 뒷모습처럼 조용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이야기로. 박 부자와 김서방. 이야기는 한 마을에서 시작된다. 늘 베풀지만 말이 없던 박 부자와 그 은혜 위에 기대 살면서도 끝내 큰 소리를 치고 마는 김서방. 이 작품은 누가 옳았는지를 따지기보다 사람의 말과 태도가 어떻게 삶의 끝을 바꾸는지를 조용히 보여주는 야담이다. 박 부자는 다투지 않고
변명하지 않으며 김서방은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세월은 언제나 말 없는 편의 손을 들어준다. 큰 소리는 순간을 이기지만 침묵은 시간을 이긴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적반하장은 통쾌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칼날이 되고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는 순간 사람은 하나씩 자리를 잃어간다. 응징은 없다. 다만 사람들의 시선이 멀어지고 길이 막히고 끝내 부를 이름조차 사라질 뿐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더 오래 남는다. 크게 꾸짖지 않지만 읽고 난 뒤 마음이 조용해지는 야담. 말을 아끼는 사람이 끝내 남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은 사라진다. 그 단순한 진리를 옛 마을의 밤처럼 담담하게 들려주는 이야기다. 엔딩 편말 없는 사람은 끝내 남고 큰 소리 친 사람은 사라졌다. 김서방이 마을을 떠난 뒤 그의 이름은 점점 입에 오르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은 일부러 피한 것도 잊자고 약속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이야기할 이유가 사라졌을 뿐이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박 부자였다. 박 부자는 예전과 다르지 않게 아침이면 논두렁을 돌았고 저녁이면 등잔불을 밝히고 마루에 앉아 있었다. 다만 더 이상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오면 그 눈부터 보았다. 고개를 숙인 채로 들어오는지, 속셈을 숨긴 채 웃으며 들어오는지,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다. 박 부자가 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려졌다는 것을. 몇 해가 흐르자 박 부자의 머리엔 흰서리가 내려앉았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져 있었다. 어느 해의 늦가을, 박 부자는 병석에 누웠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레 문 앞에 모였다. 누군가는 물었다. 김서방도 혹시 소식을 들으면 오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들은 박 부자는 아주 오래 침묵하다가 말했다. 오지 않아도 된다. 그 말엔 서운함도 미움도 없었다. 그저 이미 끝난 인연에 대한 담담한 인정이었다. 박 부자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들였다. 곡간에 쌀이며 남은 논밭의 쓰임을 짧게 짧게 나누어 맡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은혜는 기억하지 말고 받았다고 여기지도 마라. 그저 남을 함부로 여기지 않으면 된다. 그 말이 박 부자의 마지막 말이었다. 장례날, 마을에는 바람이 세게 불었다. 사람들은 문득 깨달았다. 이 마을이 오래 평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박 부자의 재산이 아니라 그의 침묵 덕분이었다는 것을. 그로부터 또 몇 해 뒤 장터를 떠돌던 나그네 하나가 술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어느 마을에서 쫓겨난 사내를 봤소. 말은 많았으나 곁에 사람은 하나도 없더이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굳이 이름을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김서방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올 마을도 불러줄 사람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을에는 여전히 박 부자의 집이 남아있다. 문은 닫혀 있지만 마루는 깨끗하고 등잔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아이들이 그 집 앞을 지나며 묻는다. 여긴 누가 살았어요? 어른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말을 아끼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던 분이 그리고 덧붙인다. 큰 소리 친 사람은 사라졌고 조용하던 사람은 끝내 남았단다. 그 말은 교훈이 되었고 야담이 되었고 오래도록 마을에 남았다. 적반하장은 순간의 통쾌함일 뿐이었고 침묵은 세월을 이기는 힘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안다. 은혜를 갚지 못해도 괜찮지만 은혜 위에 올라서려는 순간 이미 모든 것을 잃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리고 달 밝은 밤이면 누군가 마루에 앉아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낸다. 말을 낮추어 마치 박부자처럼. 전체 합본 설명. 이야기는 한 마을에서 시작된다. 늘 베풀지만 말이 없던 박부자와 그 은혜 위에 기대 살면서도 끝내 큰 소리를 치고 마는 김서방. 이 작품은 누가 옳았는지를 따지기보다 사람의 말과 태도가 어떻게 삶의 끝을 바꾸는지를 조용히 보여주는 야담이다. 박부자는 다투지 않고 변명하지 않으며 김서방은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세월은 언제나 말 없는 편의 손을 들어준다. 큰 소리는 순간을 이기지만 침묵은 시간을 이긴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적반하장은 통쾌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칼날이 되고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는 순간 사람은 하나씩 자리를 잃어간다. 응징은 없다. 다만 사람들의 시선이 멀어지고 길이 막히고 끝내 부를 이름조차 사라질 뿐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더 오래 남는다. 크게 꾸짖지 않지만 읽고 난 뒤 마음이 조용해지는 야담. 말을 아끼는 사람이 끝내 남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은 사라진다. 그 단순한 진리를 옛 마을의 밤처럼 담담하게 들려주는 이야기다.